네, 이번 시간 화학 중절치 시간이고요. 교재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멘션 들어갑니다.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길쭉하고 얇게 생겼습니다.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루트가 약간 휘어져 있는 곳이 있죠. 네, 끝부분인데요.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걸 보시면 네, 측은 상징에 따라서 이쪽이 디스탈이고 이쪽이 미지알입니다. 따라서 전방에서 보았을 때 이 치아가 몇 번 치아? 네, 아마도 오늘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치아를 부르는 치식에서 FDI법을 배우셨을 텐데 이 치아의 번호가 몇 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거나 혹은 41로 쓰거나 그리고 또 혹은 유니버설 시스템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3, 24니까 25번이 되겠죠. 유니버설 시스템, 이건 페알머스 노테이션 시스템, 이거는 FDI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FDI 시스템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41번이라고 읽는데요. 41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41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41로 읽으면 원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의미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학 중절치의 모양을 보시면 모양에서 살짝 이렇게 디벨롭먼탈 그루브가 보이고요. 디멘션 보게 되시면 먼저 폭이 있는데 이 폭이 5.5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관의 높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9.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치근의 길이는 12.0.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간단한 더하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21.0이 되겠지요. 그리고 치관 말고 치경부에서 폭은 3.5입니다. 3.5mm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이 수치는 위에 있는 그 인사이절 엣지에서의 그 길이인 5.5랑 비교를 했을 때 인사이절 엣지 혹은 최대 폭으로 봤을 때 5.5로 봤을 때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올라가서 혹은 평생 환자를 보시면서 덴탈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 임플란트의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왜 암기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의 폭이 일반적인 폭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폭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임플란트의 그 두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임플란트, 와이드 다이미터 임플란트, 혹은 레귤라, 혹은 스탠다드, 그 다음에 그 좁은 것은 네로 다이미터 임플란트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브로노맥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3.75mm라는 다이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가 있으면서 그 폭에 대해서 보통은 3.5 이하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를 네로우 다이미터 임플란트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실제로는 하악 중절치 혹은 하악 측절치 같은 하악 절치에 있어서는 치경부의 위드스가 3.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가 일견 약간 뚱뚱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뚱뚱한 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정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더 작은 위드스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보철적, 수복학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에브리데이 프랙티스이죠. 그리고 하악 중절치에서 이제 절단면을 한번 볼 텐데 절단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절단면에서 책에서는 약간 과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도 이 절단면을 보았을 때 인사이절 엣지가 가운데 있지 않고 좀 너무 레이비알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에서 보통은 여기가 레이비알, 여기가 링구얼인데 둘 다 L으로 쓰면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레이비알이라고 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링구얼이라고도 풀로 한번 써보면 레이비알은 어디예요? 레이비알은 립에서부터 나온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라틴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원어를 그대로 쓰지는 않죠. 링구얼은 뭐죠? 텅이죠, 텅. 텅이라고 하는 거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한글로 한글이라고 한자가 되게
텐데 이건 순측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설측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측이 되는 것이고 대개 이것은 전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치는 뭐죠? 앞쪽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해 보시면 전치의 경우에는 절치와 견치를 합쳐서 전치라고 하죠. 그래서 절치 2개 그리고 견치 하나를 합치면 3개가 되는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육전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육전치라는 말은 보통 심리치료에서 앞쪽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나중에 좀 더 상급반에 가서 더 배우시게 될 테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통은 바깥쪽, 더 바깥쪽, 더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쪽을 순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입술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하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금니의 경우에는 순측이 아니라 입술이 있다기보다는 볼이 있죠. 볼이 있는 경우에는 볼이 아니고 볼인데 볼이 있는 경우에는 버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버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협측이라고 쓰는 것이죠. 협측이라고 써서 이거는 이제 뺨, 취익에서 나온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측이라고 할 때 순은 뭐예요? 입술 순자인데 사실은 이 레이비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몸의 많은 곳에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여기에서는 입술만 가리키게 되는데 이 순자는 혹시라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순망치한 한자로 쓰지 않겠습니다. 한자로 못 쓰기 때문인데 입술 순자에다가 잃어버릴 망자 그리고 이 치자 그리고 추울 한자를 써가지고 무슨 뜻이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순망치한이라는 한자에 나오는 그 순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설측은 뭐 이제 설화 그 말을 잘못해서 그 입는 화를 설화라고 부르죠. 구설수 할 때 그 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측, 순측 해서 순설 폭경 혹은 순설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다이아미터를 쓸 수도 있고 위드스를 쓸 수도 있는데 순설의 폭경 그러니까 레이비오 링구알 위드스, 레이비오 링구알 혹은 다이아미터라고 했을 때 이 폭이 6.0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지오 디스탈 약간 나왔었죠. 미지오 디스탈의 위드스는 보통 이때는 위드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5.5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치아는 실제로도 보시면 좀 그런데요. 앞, 뒤 두께가 양옆 넓이보다도 더 큽니다. 이게 더 큽니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인사이저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좁다라는 뜻입니다. 인사이저 엣지가 마치 더 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레이비오 링구알 다이미터가 더 길다라는 거죠. 더 길고 이러한 특징은 실제로는 이제 그 하악 절치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5.5는 당연히 여기 있는 5.5랑 같아야지 말이 맞는 것이죠. 그죠? 조금 지우고 계속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봤을 때 중요한 각도 그 각도라기보다는 중요한 그림은 근신면에서 있는 그림을 대표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근신면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안쪽에 CEJ가 되겠죠. 이 부분 CEJ가 이렇게 스켈롭트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뭐 루트가 화면이 좀 짧아서 약간 작게 그려져 있겠지만 여기서 이 폭경은 얼마가 되죠? 이 폭경은 여기 보시면 요거랑 같아야 되죠.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 폭경은 레이비오 링구알 위드스는 6.0이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는 치관의 높이는 당연히 9.0. 이 아래쪽은 뭐 그리지 않아도 나오겠지만 12.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루트 쪽의 폭경은 조금 더 좁아서 5.5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5.5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5.5는 이거 두 개하고는 다른 5.5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CJ가 올라가 있는 이 치경선 망곡의 높이는 2.0 정도 된다.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탈에서 그렇고 미지얼에서는 2.5입니다. 2.5. 이 폭경이 미지얼 사이드랑 디스탈 사이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얼 사이드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본 게 미지얼 사이드고 미지얼 사이드에서 본 거고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2.5다.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시면 이쪽에서 파란색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본 복경은 얼마다? 2.0이다. 이것도 일종의 그 근원심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거. 미젤에서는 2.5. 글씨가 안 보여서 다른 걸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2.5, 2.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디멘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버추얼 이미지 한번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학 중절치의 표 해서 석회화 시작부터 범낭질 완성, 맹출, 치근 완성, 근신면, 원신면, 순면, 설면 등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만 잠깐 말씀드리죠. 석회화 시작. 석회화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화학 중절치의 석회화 시작은 언제입니까? 3에서 4개월. 이건 언제죠? 태어난 후 3에서 4개월입니다. 그 다음 범낭질의 완성, 석회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범낭질의 완성이 있고 맹출이 있는데 맹출은 언젠가요? 맹출은 6에서 7이어가 되죠.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3, 4months는 3, 4개월의 경우에 언제입니까? 이때는 유치가 났을 때인가요? 안 났을 때인가요? 특별하게 네이탈투스, 선천치나 네오네이탈투스, 신생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태어나서 한 달 사이에 나는 이를 신생치라고 해서 네오네이탈투스라고 하고, 한번 적어보면 네오네이탈투스라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치아는 네이탈투스라고 하죠. 복수는 티스가 될 텐데, 이런 거가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것은 굳이 특별하게 컨제니탈 아노말리, 기형이라고 부르기에는 흔한 다소 흔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단 하나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들자면 리차드 3세라고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연극에 나오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분의 이제 유해가 최근이라고 해봤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발굴되었죠, 그죠? 이분 같은 경우 그랬다라는 설이 있죠. 이분은 태어날 때 이가 다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간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석회의 시작이 3, 4개월 됐다. 이때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는 뭐였어요? 디시주스티스였죠. 그 디시주스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는 이런 뜻인데, 빠지는 이런 뜻이죠. 이게 날 때까지는 보통은 제일 처음 유치가 나는 게 6개월 정도의 맹출이 됩니다. 그럼 6개월 이전에 석회화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유치가 맹출될 때는 석회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죠? 대개는 유치가 이제 이렇게 입안에 맹출되면서 루트가 완성이 되지 않고, 이건 이제 잇몸이고 밑에서 이렇게 유치가 막 형성되고 있을 때 이미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연구치가 시즈처럼, 씨앗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충격을 가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가하면 당연히 2차 충격을 또 받겠지요. 여기서 2차 충격을 받으니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에 아기들이 여기를 안 다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아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잘못하게 되면 밑에 있는 연구치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석회화 시작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맹출은 6에서 7세인데 실제로 입안에서 이 치아가 제일 먼저 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이 치아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악에 있는 대구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 박스표 읽어보면 치열공에서 가장 작으며 좌우 대칭으로 구조물 발육이 적어서 단순하고 미끈한 모양. 단순하고 미끈한 모양이니까 외울 게 별로 없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네요. 상악치아 관계에서 상악중절치와 1대1치, 그 외 상악 최후방 대구치가 1대1치 관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이것은 상악 상악 중절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림이 조금 삐딱한데, 네, 이거는 21번을 그린 거라고 봐주세요. 네,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31번이 되겠죠. 31번이 되니까 31번입니다. 상학중절치의 폭경과, 네, 하학중절치의 폭경을 생각해 보면, 상학중절치는 그 폭경이, 예, 얼마였습니까? 네, 상학중절치는 그 폭경이 8.5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배우셨던 우리는 5.5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위에 게 밑에보다 당연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옆에 틈새가 없다고 가정하고 요렇게 돼 있겠죠. 네, 이거는 방금 제가 이거 그린 거는 이 부분은 네, 32번이죠. 32번이죠. 32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치아하고 이 치아와 이 치아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치아는 1대2 대응을 하고 있죠. 1대2 대응. 그렇지만 밑에 있는 하학중절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1대1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상학중절치는 실제로는 1대2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하학 제2대구치 같은 경우에 최후방 대구치, 여기서는 최후방 대구치라고 했는데, 최후방 대구치는 사랑니가 있다면 그 제3대구치가 되겠지만, 제3대구치를 빼고 생각해 본다면 최후방 대구치에서 관계가 보통은 상학이 더 뒤에 이렇게 나가고 하학이 이렇게 앞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 경우도 이 상학 제1대구치, 상학 최후방 대구치의 경우에는 하학 최후방 대구치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치아가 있을 테니까 실제로는 하학 제1대구치, 또 틀렸네요. 하학 대구치의 경우에는 1대2 대응이 되는 것이고, 네, 얘의 경우에는 최후방 대구치. 근데 뭐 때때로 하학 치아만 하나 뒤에 이렇게 사랑니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겠죠. 뭐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것이 뭐 꼭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니까. 81페이지 숙면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좌우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네, 제 마음이 삐딱한지 좌우 대칭이 잘 안되네요. 네. 그림의 디멘션은 제가 그리는 것이 손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모양은 근 원심 반부가 거의 크기가 거의 같은 좌우 대칭형입니다. 지금도 이쪽을 미지알로 그렸는데, 네, 식은 상징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거 넣어서 그려봤습니다. 좌우 반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순면에서 보았을 때 좌우 반부가 거의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좌우 대칭형이다. 그래서 좌우를 구분하기가, 네, 미지오 디스탈을 찾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뿌리라든가 아니면, 네, 치경선 만곡의 형태, 크기, 길이의 높이 같은 것들을 봐서 하시면 되겠고요. 절단 3분의 1이 가장 넓다, 이 얘기는 절단 3분의 1이 뭐냐는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앞쪽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대충 나누는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로 나누는데,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네, 그림이 3분의 1씩 안 되네요. 네, 이게 절단 3분의 1, 네, 이게 치경 3분의 1, 중앙 3분의 1, 네, 미들 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인사이절 서드, 미들 서드, 그리고 서비컬 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절단 3분의 1이 최대 넓다, 가장 넓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넓다는 뜻인데, 뭐 갈수록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치아는 거의 인사이절 엣지 근처에서 가장 넓죠. 이 절단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어딘가가 가장 넓은 게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것은 이제 컨택 포인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상학 중절치에 비해서 근원심 폭이 좁다. 네, 앞쪽 그림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근원심 폭이 8.5에 비해서 5.5니까 좁죠. 치관 길이는 비슷하여,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예, 비슷하게 보인다. 네, 하악이 1.3배이다. 네, 이것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단면은 거의 수평에 해당된다. 네, 이것은 수평,
평평하다, 기울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심 절단각은 거의 직각이다. 네, 그림을 예쁘게 그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거의 직각에 가깝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심 절단각은 요거에 비하면 살짝 둥근 느낌이 있다. 네, 요걸로도 사실은 미조 디스탈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순면구, 네, 이 디벨롭먼탈 그루브 중에 하나인 순면구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임브리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요 밑에 있는 것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설면도 뭐 거의 사실 그 2차원적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설면은 사실은 약간 온폭한, 그리고 미조 디스탈 위드스, 미조 디스탈 뷰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설면에서는 전체 모양이 상악 중절치보다 덜 발달되어 있고, 역시 절단 3분의 1이 가장 넓다라는 거는 뭐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 다음 순면의 외형과 비슷한데, 사실 순면의 외형과 2차원적으로 비슷하지 3차원적으로 미지오 디스탈에서 보았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이렇게 슬롭처럼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고 볼록하게 컨벡스하고 컨벡스하고 그다음 컨케이브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죠? 다르긴 하고, 그 다음에 변연 융선과 설면 결절의 발육이 약해서 설면화가 얕다. 네. 여기에서 변연융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널 리지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거죠. 변연융선, 마지널 리지랑 그다음 리지는 발육이 약하다. 설명 결절은 싱글룸에 해당되는데 이 부위에 싱글룸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치경선은 순면에 비해서 측은 쪽으로 내려간다. 네, 순면에 비해서 치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컬 라인인데,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사실은 그 앞쪽에서 본 이거에 비해서 더 어디로 내려가요? 측은 82페이지 인전면 들어갑니다. 네, 인전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주 디스탈 방향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되겠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모양은 약간 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것은 상악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물론 하악의 경우가 레이비오 링구얼 폭경이 레이비오 링구얼 위드스가 상악에 비해서는 그 비율 자체로는 더 크게 되겠지만, 그러나 높이, 치관의 하이트 자체의 높이가 거의 상악 중절치랑 맞먹기 때문에, 상악 중절치랑 맞먹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 보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고 밑변이 좀 짧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좀 기울어졌지만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되고요. 근심면과 원심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대 풍용부는 순설 쪽 모두 치경부 3분의 1에 있다. 최대 풍용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되겠지요. 여기하고 여기가 될 테니까 따지면 치경부 3분의 1이 있는 것이 맞고요. 순설측 망국에서 상악 중절치와 비슷하고, 근심 접촉점과 원심 접촉점 모두 절단면 3분의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뭐 약간 표신하게 제가 그린다고, 표신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서로 망곡부인데 이 부분이 살짝 낮습니다. 더 측은 쪽으로 위치해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생각하시고, 따라서 굳이 꼭 표현하자고 하면 전체 길이는 21이고 9.0 12.0이었는데 이쪽은 9.5 11.5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쪽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치경선의 망곡 자체가 근심면은 2.5였고 원심면은 2.0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절단면 알아보겠습니다. 절단면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비해서 더 길죠. 6.0, 5.5라는 거. 대략 직선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어서 절단연이 직선으로 좌우 대칭이고 순솔폭에서 약간 설측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긴 것입니다. 설측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중앙에 있지만 약간 설측에 위치해 있어서 근심면이 아니라 순면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죠. 순솔폭하고 근원심폭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살짝 설측에 위치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근 및 치수 해서 치근 육전치 중에서 가장 짧다, 곱게 느려가며 드물게 원심경사. 제가 치근의 원심만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치근에 대해서는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심만곡이 사실은 읽기가 힘든 게 앞니들이 촘촘히 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 만곡이 돼 있을 경우 서로 붙어 있어서 만곡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간 원심경사 스타일이 있고요. 횡단면에서 봤을 때는 리본 모양이다. 네, 횡단면이라고 해서 잘라서 보았을 때 얘기인데 그림에 나와 있는 2번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83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83페이지 2번 정도에 보시면 실제로 치근이 마냥 동그랗지 않고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호리병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순설로 넓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조 디스탈이 넓고 그 다음에 요 폭은 훨씬 좁죠. 요것은 치관에서보다 치근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본 모양이라고 한 거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리본을 좀 심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게 리본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리본이니까 호리병 모양으로 여기가 잘록하게 약간씩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근원심면 구가 있다네. 근원심면 구라고 하는 것은 이 편에 있는 약간씩 이렇게 그루브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 있으면 치아를 뺄 때 잘 부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죠? 잘 부러지는 원인이 되는데 원심이 더 뚜렷하다. 원심면이 더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원심면은 치근의 중앙 3분의 1까지 곱게 내려가다가 치근 3분의 1에서 아주 좁아집니다. 근심면 중앙에 가로지르는 융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각은 대개 두 개다. 치수각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위에서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는 치수각이 보통 두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치수각의 형태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그 투스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깎을 때 이렇게 깎게 되면 여기 부위가 잘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